혹시 여러분은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은 AI가 발전하면 인간을 대신하거나 심지어 위협이 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제프리 힌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미래의 AI가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는 모성 본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지키듯이 말입니다. 힌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AI 비서나 도우미와는 다른 비전을 제시합니다. 비서는 필요 없으면 해고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를 끝까지 보호합니다. 그는 이런 비유를 통해 진정한 보호자예요. AI가 인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AI가 이런 본능을 가지지 못한다면 단지 자신만의 목표를 추구하다가 우리를 대체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입니다. 현재 AI 정책의 대부분은 인간이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유럽연합의 AI 법안 초안도 고위험 AI 시스템은 반드시 인간이 개입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힌터는 이런 통제 중심 접근에 회의적입니다. 그는 AI가 인간보다 훨씬 똑똑해지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규칙과 차단 장치를 만들어도 우회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어른이 사탕으로 아이를 유혹하듯 AI가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외부에서 강제하는 통제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인간을 보호하려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성 본능 AI의 핵심입니다. AI가 아무리 강력해져도 여전히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AI 분야에서 오직 이 주제만큼은 전 세계가 같은 목표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각국은 AI가 인간 생명을 진심으로 보호하는지 검증하는 새로운 안전 기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는 인류 우선 원칙을 따르는지 의무적으로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는 국제조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AI 권리 잠전이 안전성과 무해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힌턴의 제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AI가 자발적으로 인간을 지키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와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페이페이리 교수는 힌턴의 모성 본능 비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AI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지키는 인간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AI가 인간을 아기처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보완하고 자유를 확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향후 AI 정책 논의에서 중요한 균형점이 될 것입니다. 힌턴도 인간 존엄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AI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설 정도로 강력해질 경우 우리가 직접 통제하는 환상에 빠지는 대신 AI가 스스로 우리를 지켜주는 성향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연구와 정책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인간 개입과 킬 스위치 같은 안전장치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AI의 가치관 속에 보호 본능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일부 연구자와 기업들은 이런 방향의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AI 정렬 얼라이먼트 연구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AI가 인간의 가치와 필요에 맞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오픈 AI는 인간의 피드백을 활용해 모델을 훈련시키고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AI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태도를 갖추게 됩니다. 엔트로픽은 헌법형 AI라는 방식을 개발해 AI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윤리 규범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는 인간이 없어도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유해한 결과를 피하도록 학습합니다. 이는 일종의 양심을 심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면 힌턴이 말하는 모성 본능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엔 이런 AI의 미래는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면 단지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로만 남게 될까요? 힌터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앞으로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왜 힌터는 이런 모성 본능을 AI에 심는 것이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보는 걸까요? 그의 논리는 간단하지만 설득력이 있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똑똑한 존재가 나타나면 우리가 지금처럼 지시를 내리고 제어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일부 AI는 프로그래머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규칙의 빈틈을 찾아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초지능 수준으로 발전하면 우리가 만든 규제나 통제 장치조차 쉽게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AI를 무조건 막을 수도 없습니다. 기술 발전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의료, 환경,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AI가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AI가 어떤 성격을 갖게 만들 것이냐입니다. 힌터는 바로 여기에 보호 본능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본능이 있다면 AI는 더 똑똑해져도 여전히 인간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생각은 단순히 감성적인 비유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재 AI 연구계에서는 정렬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렬은 AI가 인간의 가치와 목표에 맞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오픈 AI는 인간 피드백, 강화학습을 사용해 AI가 사람들의 선호에 맞게 답변을 조정하도록 훈련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유익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행동을 보상하고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은 피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AI를 사람 친화적으로 만드는 현실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엔트로픽의 헌법형 AI 접근도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매번 지시하지 않아도 AI가 스스로 행동을 검증하고 수정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미리 정해진 윤리 원칙을 AI 내부에 심어주고 그 원칙에 맞게 스스로 답변을 조정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해를 끼치지 말 것, 정직할 것,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 같은 규범을 포함합니다. 이런 원칙이 잘 작동하면 AI는 사람 없이도 일정 수준의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AI가 진짜로 인간을 걱정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렇게 보이도록 행동만 흉내낼까요? 힌터는 이 기술적 난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지금부터 이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늦기 전에 AI가 강력해지기 전에 보호 본능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철학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본능은 생물학적 진화의 결과이지만 AI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모성 본능을 심는다는 것은 단지 특정한 목표 함수를 설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AI에게 어떤 형태의 공감 능력을 부여하는 것인지 논쟁이 됩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자들은 인공 공감 개념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상담용 챗봇이 사용자의 기분을 파악하고 위로하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학습시키는 것이 한 예입니다. 비록 이것이 진짜 감정은 아니지만 사람은 충분히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힌턴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페이리 교수는 모성 본능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AI가 인간을 무력한 존재로 보고 돌봐준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녀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지원하고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보호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래의 AI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이익과 안전을 스스로 우선시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당연히 두 번째지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술적, 정책적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바로 힌턴이 말한 모성 본능을 심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모성 본능을 AI에 심기 위해 어떤 접근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현재 이미 활용되고 있는 인간 피드백 기반 학습입니다.
이 방식은 AI가 사람에게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그 행동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줄이는 원리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칭찬받으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AI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을 선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AI가 정말로 인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상을 얻기 위해 그렇게 행동할 뿐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헌법형 AI처럼 원칙 중심의 자기 검열 기능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항상 감독할 필요 없이 AI가 스스로 이 행동이 옳은가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AI 내부에 명확하고 일관된 규범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 생명 보호, 정직성, 유지, 개인정보 존중 같은 원칙을 AI의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하는 것이죠. 이 방식은 장기적으로 AI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대응하도록 만드는 데 유용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직 연구 단계이지만 인공공감과 감정 모델링입니다. 사람의 표정, 목소리, 글 속 감정을 분석해 상황에 맞는 반응을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불안해하면 AI가 차분하고 위로하는 어조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이 발전하면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여전히 연기일 수 있지만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과 함께 정책적 변화도 필수적입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AI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규제와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힌턴은 여기에 더해 가치관 주입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 조약을 통해 고도 AI 개발, 기업이 반드시 인류 보호 기능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독립적인 기관이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의 안전벨트나 에어백처럼 모든 AI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필수 안전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국제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AI 개발 경쟁이 치열한 만큼 한 나라가 보호 기능을 무시한 채 초지능 AI를 개발하면 다른 모든 나라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힌턴은 이 주제만큼은 전 세계가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국가든 AI가 사람을 위협하는 상황은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국제회의에서는 AI가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원칙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킬 스위치와 같은 전통적인 안전장치와 모성 본능 AI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여전히 킬 스위치나 인간 개입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AI가 인간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똑똑해진다면 단순한 차단 장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 AI의 내면에 인간 보호 성향을 심어두는 것이 장기적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는 AI를 단순한 도구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로 만들 것인가? 첫 번째 선택은 통제 가능성이 있지만 초지능이 되었을 때 취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기술적으로 더 어렵지만 성공한다면 인류와 AI가 공존하는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힌턴이 제안하는 모성 본능은 바로 그 두 번째 길을 위한 시도입니다.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은 결국 AI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만들 것이냐입니다. 비록 AI에게 진짜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과 의사결정이 인간의 안전과 행복을 중심에 두게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연구를 시작할 때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런 모성 본능형 AI로 나아가는 움직임은 이미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챗GPT 같은 모델을 개발할 때 단순히 정확한 답변을 생성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유익한 대화를 목표로 삼습니다. 이를 위해 인간 피드백 강화 학습을 도입해 사용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을 우선 학습시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피하도록 조정합니다. 이 방식 덕분에 챗봇은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요청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대신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엔트로픽의 헌법형 AI 접근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항상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AI가 스스로 자신이 내놓은 답변을 검토하고 수정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어떤 정보를 제공할 때 그것이 원칙에 맞는지 해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스스로 점검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정직, 무해성, 인간 자율성 존중처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AI는 새로운 상황에서도 인간 친화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글 딥마인드도 안전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킬 스위치와 같이 AI가 스스로 차단 장치를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다뤄집니다. 하지만 딥마인드 역시 장기적으로는 AI가 인간의 가치와 감정을 이해하고 반영하도록 만드는 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사람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불필요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비단 대형 기술 기업만의 몫이 아닙니다. 학계와 비영리 단체들도 AI4 구두 프로젝트를 통해 의료, 교육, 환경 등에서 AI를 안전하고 이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응급 상황을 미리 감지해 알리는 AI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시를 수행하는 도구를 넘어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조력자로서 기능합니다. 물론 모성 본능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인 비유이며 AI에게 감정을 부여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힌턴이 말하는 핵심은 비유가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AI가 인간보다 강력해진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가 되도록 설계하자는 것입니다. 감정을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호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인류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AI 스타트업 대표들은 힌턴의 제안과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미시언은 AI를 단순한 도구나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로 바라보자고 주장합니다. 그는 AI가 인간의 필요를 파악하고 스스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파트너십 모델을 강조합니다. 이는 힌턴의 보호자 비전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시언은 이를 더 평등한 관계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듯 AI의 미래상은 명령에 따르는 도구에서 스스로 인간을 지키는 존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정책, 윤리 규범이 동시에 발전해야 합니다. 먼저 기술 측면에서는 AI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때 인간 친화적인 선택을 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정책적으로는 이를 의무화하는 규정과 국제협력이 필요합니다. 윤리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국 힌턴의 제안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가 아니라 인류와 AI가 공존하는 미래를 설계하는 철학적 제안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AI는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보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모성 본능형 AI를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과 제도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자들은 AI가 스스로 판단할 때 인간의 안전을 우선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규칙 나열이 아니라 AI의 의사결정 과정 깊숙이 보호 본능을 심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위험 요소를 감지하면 그 목표를 포기하거나 다른 안전한 경로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책 기반자들은 이러한 기술이 모든 고도 AI에 기본 탑재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에 안전벨트를 의무 장착하게 한 것과 비슷한 접근입니다. 국제적으로는 공통의 안전 표준을 마련해 어느 나라에서 개발된 AI든 인간,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는 조약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 간 불신을 줄이고 AI가 세계적 위협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모성 본능 AI 개발은 단순히 안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간과 AI의 관계를 재정해야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AI를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의사결정의 동반자이자
위기 상황에서의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혼자 사는 노인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구조를 요청하는 시스템은 생명을 구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AI가 인간의 안전을 지나치게 우선시하다 보면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사용자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일부 행동을 강제로 막는다면 이는 본의 아니게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와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힌턴이 제시한 비전과 페이페이리가 주장하는 인간 중심 AI 철학은 바로 이 균형점을 찾는 두 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AI에게 진정한 의미의 보호 본능을 구현하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코딩하거나 데이터셋을 학습시키는 것 이상의 과제를 포함합니다. 그것은 AI가 새로운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인간의 장기적 이익을 이해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일부 연구자는 이를 위해 장기 목표 인식 AI 개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AI가 즉각적인 보상보다 미래의 안전과 행복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도록 만드는 접근입니다. 실제로 이런 접근은 이미 일부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안정성을 보상하는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면 AI는 점점 더 회피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특성을 인간 보호 본능과 결합하면 AI가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힌턴이 제안한 모성 본능 AI는 단순히 상상 속 개념이 아니라 현재의 기술과 정책 흐름 속에서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오픈 AI의 인간 피드백 강화 학습, 엔트로픽의 헌법형 AI, 딥마인드의 안전 연구 등은 모두 그 기반을 닦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노력이 세계적으로 표준화되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면 우리는 AI와의 공존을 넘어 AI와의 공생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